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단원 3,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y는 fx 이런 형태, x와 y의 관계, x의 관계식을 y로 표현했던 것을 각각의 x하고 y를 t에 의한 표현으로 매개체인 t라는 변수로서 이 xt, yt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낸 것을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y', 보통 우리가 쓰는 dy, dx를 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t가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미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탐구학습 잠깐 보시면 px, y 좌표가 t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때 과연 이 녀석은 어떤 함수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x라는 것은 t라는 것은 x 플러스 1이 되고 1번풀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래 있던 yt 제곱 마이너스 2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차함수의 형태다. t는 보통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나타내진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dy, dx, 즉 y'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성함수 쓰게 되면 2에 x 플러스 1의 속미분 그대로 곱해지는 거죠.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 뜻을 좀 살펴보시면 두 변수 x, y 사이 관계가 변수 t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x하고 y를 ft, gt로 나타낼 때 이 변수 t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 기억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ft, gt라는 것을 좌표 표면에 나타내는 것을 곡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매개변수 함수고요. 이 4를 이제 양변에 나눠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는 코사인 세타, 얘를 사인 세타라고 두게 되면 x하고 y는 이 코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의 어떤 관계식으로 세타를 매개변수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미분법은 생각해 보시면 합성 연속 정리해서 왔었다 그죠? 결국은. 그래서 좀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미분이라고 그냥 약칭해서 쓰겠습니다. 매개변수 미분은 연속 역정리라는 것을 씁니다. 뭐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정리이긴 한데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증가인 연속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y는 x 대칭이겠죠. 뭐 대충 표현하면 증가하는 연속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파란 색깔 y는 x의 대칭인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것이 증가이면서 연속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증가이며 연속까지 보장해 준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1 때 배웠잖아요. 역함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함수 미분법은 실제로는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되게 관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미분의 정의를 이제 쓸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매개변수 미분은 어쨌든 역함수에서 연속 역정리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연속에 대한 또 관점, 만약에 이제 증가 함수일 때는 어떤 이제 연속성을 갖는가, 연속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과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저랑 그러면 일단 연속 역정리를 하기 앞서서 증가 함수일 때 연속의 좌우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증가함수의 좌우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f가 증가함수이면 모든 점에서
반드시 좌우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은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순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f가 이렇게 증가함수가 있어요. 뭐 얘가 이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지만 연속이 된다 해도 이 C점 기준으로 좌극한, 그다음 C인 함수값, 그다음에 C의 우극한은 이제 같다로 갖게 될 거고, 만약에 증가함수인데 불연속인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여기 함수값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좌극한 C에서의 좌극한이 F, 우리가 보통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FC-로. 그다음 얘를 기호로 FC 플러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FC-랑 FC 플러스의 순서가 당연히 이렇게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FC라는 것은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점이,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쨌든,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인데, 증명은 상한 개념으로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수프리멈 개념으로. 그리고 또 입실론 델타는 못 쓰게 되면은 확인되지만,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거 이제 써먹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 불연속 증가함수는 이런 형태인 도약 불연속, 우리가 점핑되는 형태의 불연속을 도약 불연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종 불연속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거가 가능한 이런 불연속이 있든지, 근데 얘는 증가함수가 당연히 아니니까 이런 경우 생기지 않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점핑이 되는 좌우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연속인 뭐 도약 불연속, 그 다음 이베이 것은 전부 다 이종 불연속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연속인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약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명제에서는 함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끼케야 가산 무한계뿐이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인데 불연속인 녀석을 내가 아주 많이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만들려 해도 끼케야 셀 수 있는 무한, 지금 세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죠. 뭐 시수 전체로 다 돌린다 해도 끼케야 뭐 자연수 개수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얘를 뭐 실수 개수 정도, 아니면 무리수 개수 정도의 무한계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얘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다른 정리로 아주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속 역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셨죠?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역정리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그림에서 설명드렸지만 y는 fx가 순증가, 그러니까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이고 연속이면, 순증가고 연속이면 역함수는 반드시 존재를 하고, 첫 번째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 역함수는 똑같이 또 증가를 할 거고, 게다가 연속도 보장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각각 다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역함수 개념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f는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f가 1대1 등함수가 되면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1대1 함수임을 먼저 보입니다. 즉 정의대로 x1, x2가 다르다고 하면 이 실수의 3분법 때문에 x1,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이 두 가지 말고는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f가 순증가라는 가정 때문에 fx1과 fx2는 이 관계를 그대로 부등호를 유지를 하고, 혹은 이 경우라 해도 똑같이 이렇게 부등호를 가질 겁니다. 순증가, 증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든 fx1과 fx2는 같지가 않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정의를 만족했죠. 1대1 정의 기억을 하실까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f는 1대1이 되었다 라는 것이고, 또한 연속이기 때문에 중간값 정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인 힘으로, 왜냐면 지금 f가 연속이지 않습니까? 중간값 정의로부터 f는 뭐 어떤 점이 있든 간에 반드시 어떤 c라는 점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로 위로의 함수를 의미하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래서 위로의 함수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f는 1대1 대응이 되고, 따라서 역함수 f 인버스는 존재한다. 따라서 순증가 연속이면은 역함수가 일단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역시나 f 인버스가 순증가가 됩니다. 뭐 혹시나 해서 생각해 보면 f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뭐 내가 잘 그려가지고 엄청 이렇게 그리게 되면 y는 x에 대칭시키면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법도 하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무조건 증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 아주 자연스럽게 증가를 보이시면 되는데요. F 인버스는 이제 존재를 했으니까 우리 F 인버스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F 인버스의 정의역인 y1, y2를 들고 와서 순서를 이렇게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류법을 쓰기 위해서 F 인버스 y1과 F 인버스 y2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순증가인데 명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기류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그 정의역상의 원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소들에다가 F를 거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맞죠? 그래서 F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F를 걸어보게 되면 얘는 그 역함수의 정의 때문에 F의 F 인버스 Y1은 Y1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F 인버스 Y2는 Y2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 순서가 F가 지금 가정이 총 증가거든요. 한번 더 보시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를 x1이라고 생각하시면 x2라고 생각하시면 f의 x1 전체죠. fx2는 당연히 순서를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죠. 왜냐하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이제 그 막상 f 인버스로 풀어보니까 정의대로 풀어보니까 얘가 y1, y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y1, y2는 이 순서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꾸로 나왔으니까 결국은 부정명제죠 서로. 그죠? 그래서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노란 색깔 동그라미 때문에 이제 모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 인버스도 그대로 연속성을 보장하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이 될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세 번째 F 인버스도 연속이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가로 1번에서 증가함수는 좌우극한이 존재하고 순서가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증가함수의 좌우극한 정리 있죠. 1번 방금 보였던 이 내용이요. 이거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F 인버스가 연속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유명한 정리인데요. 기록법을 씁니다. F 인버스가 어떤 점에서 이제 연속이 아니다 이 부정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 정이니까 그러니까 연속이 그 의미니까 어떤 점에서 만약 불연속이 있다라고 하면 모순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제를 부정해서 어떤 점 C에서 이제 불연속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그림처럼. 그러면 이제 2번에 의하면 우리가 증가함수인 게 밝혀졌거든요. F 인버스도 순증가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증가함수이고 그러면 증가함수의 좌우극한에 의해서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관심이 없어도 일단은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연속인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C에서 그 좌극한 그리고 C에서 우극한이 분명히 떨어지는 상태. 즉, 그 1번 정리에 하면 반드시 이런 이제 그 같거나 크다가 아니고 완전히 크다의 관계를 무조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 즉 뭐 얘를 이제 숫자로 쓰면 아까 우리가 FC-라고 쓰기로 했죠. 얘는 숫자로서 FC 플러스가 되고 좌우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닌 것이죠. 어떤 유한 확정값, 어떤 숫자로서 완전히 이런 대소 관계를, 그러니까 스트릭틀리하게 큰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실수가, 이 거리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들이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아주 이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분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좌우극한과 F 인버스 C가 당연히 이 점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점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좌극한도 아니고 즉 파란색으로 그랬고요. 우극한도 아니고 좌극한도 아닌 어떤 X라는 점을 이 시수가 굉장히 조밀하니까요. 이렇게 피해가도록 이런 X를 하나 잡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어떤 x가, 왜냐면 y축, 지금 f 인버스니까 함수가 y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두면 어떤 이런 x0는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해서 이 좌우 칸과 f 인버스 c가 아닌 점 어떤 x0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고, 그런데 f 인버스 역시 아까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죠. 1번에서 보였죠. 맞죠? 그래서 F 인버스도 1대 대응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고1 때 보였었습니다. 고1 때. 그러니까 역함수도, 그러니까 F가 역함수면 F 인버스가 존재하고 그것 역시 1대1 대응이다라는 게 원래 정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 인버스 역시 1대1 대응인데 근데 지금 여기 이 X0는 어떤 Y를 들고 오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Y를 들고 와도 값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Y를 들고 오더라도 이런 값이 나오고, 어떤 Y를 들고 오더라도 절대로 뭘 만들 수가 없죠. X0를 지금 만들 수 없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그죠? 증가함수의 상태고, F 인버스 C도 안 되고, 어떤 점도 X0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얘는 위로의 함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X0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X0를 이렇게, 왜냐면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임의의 그 공력상에 임의의 이제 원소를 들고 오게 되면, 뭐 어떤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원소를 갖는, 이것을 함수값으로 갖는 F 인버스 뭐 어떤 뭐 Y0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Y0를 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류법이 이제 모순이 나왔으니까 F 인버스도 연속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정리까지, 세 번째 주장까지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해두시고요. F가 순증가구 연속이면 역함수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역함수 역시 순증가구 연속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보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써가지고 매개변수 미분법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수투에서 했던 것도 복습을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세 번째인데요. fx가 미분 가능일 때,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게 되면은, 혹은 뭐 작게 되면 감소함수겠지만 0보다 크게 되면은 f는 증가함수다. 실제로 순증가함수가 되겠죠. 이거는 아시죠? 뭐 그냥 평균값 정리 써서 그냥 보이는데, 한번 복습을 하자면 A하고 B 순서 이렇게 갖도록 하게 되면 F가 미분 가능이니까 MVT, 민밸류 테오렘, 평균값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죠. 뭐 고등학교에서 거의 뭐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F가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 A, B 사이에 어떤 C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F'C, 접선의 기울기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평균 변화의 그 기울기와 동일하다. 네, 그런 C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B 빼기 FA인데, FB 빼기 FA를 두고 B 빼기 A를 이제 좌변을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FB 빼기 FA는 F'C 곱하기 B 빼기 A인데, 가정이 지금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는 당연히 양수가 될 것이고, 또한 F'C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가정이 모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가정 때문에 F'C도 당연히 0보다 크게 될 거고, 양수 곱은 그러니까 부등식의 공리 때문에 양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 정의 때문에 FA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FA보다 FB가 작다. 즉 순서 관계가 이렇게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이냐면 B가 A보다 크면 FA가, 그러니까 FB가 FA보다 크다. 이 부등호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F가 이미 AB에 대해서 이제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맞죠?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사용해가지고 매개변수 미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미분법 이제 들어가는데요. 소개하기 전에 아까 우리 교과서 탐구학습에서 봤다시피 이제 이런 경우 t로 이제 그 소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t를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t 자리에다가 그대로 y 있는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우리 봤다시피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dy dx를 구하기 쉬워요. 우리가 아는 x와 y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법 쓰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항상 이렇게 잘 소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제 2번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라면은, t에 대해서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코사인 t를 넘기고, x를 넘기고, 코사인을 역수를 취해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기가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매개연수 t를 그대로 있는 대로 이제 미분해서 좀 처리할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dy dx를 구하는 것인데, 간편식 라이프니츠 방법에 의하면, 결국은 뭐 dy dx, 아니 dt, 어차피 y가 t에 대한 함수고, x도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tt는 마치 약분되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y 프라임 t, 얘는 x 프라임 t,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풀이가 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개변수 미분인데, 한번 해보시면 y 프라임을 취해버리면 이제 이 경우 같으면 코사인 t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x 프라임 t는 이 경우 같으면 3은 날라가고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사인 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코탄젠트가 되겠네요. 그죠? 코탄젠트 t.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뭐 원한다면은 얘를 넘겨가지고 한번 변형해 볼까요? 변형은 조금 어렵지만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t에 대해서 그냥 필요하다면 x 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미분법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고요. 매개변수 미분법. 자, x가 ft 그리고 y가 gt일 때 가정을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ft, gt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t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f't가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뭐 모든 t에 대해서요. f't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실수 3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f't가 완전 양이 되든지 완전 음이 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달리 표현하면 f't가 일반성 아니고 뭐 그냥 양이라고 해버리셔도 되고, 혹은 f't가 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 3번에 의하면 3번 한번 볼까요? 그거거든요. 양수면 증가함수다. 미육도 함수가. 그래서 f가 이제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얘도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f가 감소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역연속 정리, 연속 역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점을 잡았는데요. 뭐 한 점에 대해서 t0라는 값을 f에다 넣었을 때 그 x 값을 a라고 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었을 때 dy dx를 구해서 x가 a일 때 값을 미분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 점으로부터 글로벌하게 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관점 그대로 유지했고, 그 말은 결국 각각을 미분해가지고 t0, 아까 우리 a가 나오는 그 t0에 대한 t에 대한 미분을 해서 t0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실 때는 아까 뭐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이제 번분수 약분하듯이 dy dt 나누기 dx dt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아는 뭐 y가 gt니까 g 프라임 t 맞죠? 얘가 f 프라임 t죠. 근데 이 분모 자체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0이 아니어야 정의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0이 아니다, 이걸 붙여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한 점 A하고 T0일 때를 그냥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암기도 좀 되실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로프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천천히 단계를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델타, 뭐 T 델타 X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합성함수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정의대로 그냥 갈게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네, 잠깐만요. 일단 x가 ft,
그리고 ft가 미분 가능이고 f't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얘가 이제 양이든지 음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반성 아니고 f't가 이제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되고 그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f't가 양이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물론 감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가로 3번에서 했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속 역정리를 쓸 조건을 갖춰줬어요. x는 ft라는 것은 연속 역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연속 증가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t는 f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게 우리 첫 번째였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속이고 우리 다 증명했었습니다. 그죠? 증가가 두 번째였죠. 증가이고 마지막으로 실수가 조밀하다를 사용해서 연속이다. 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실 거고, 그러면 써보면 결국은 y는 gt니까 t 대신에 f 인버스 x라 존재했으니까 f 인버스 x라 쓸 수 있으니 실제로 이렇게 안 바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존재성은 무조건 보장받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경우라면 실제로 그 t를 f 인버스 그러니까 t를 x에 대한 형태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성은 있기 때문에 이 역함수를 찾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t는 f 인버스 x니까 여기다가 f 인버스 x를 넣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y는 그죠? g의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연속이 되니까 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역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거든요. f 인버스 x는 x가 a로 갈 때 f 인버스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죠. a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게다가 f 인버스 자체가 지금 증가기 때문에 만약에 좀 도와드릴게요. x가 a보다 크다면 즉 a가 우칸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x가 a보다 크다는 것은 x가 a보다 크다면 f 인버스가 증가기 때문에 2번에 의하면 f 인버스 x가 f 인버스 a보다는 크다는 것도 확실하게 확인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고,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세 번째 쉽게 한 번 더 연속 뜻이죠. 기호로 쓴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얘가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 때문에 1번에 의해서 이제 y를 gf 인버스 x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dy dx x가 a일 때를 한번 정의대로 써보겠습니다. 가보죠. 자, 놀랬죠. dy dx x가 a로 간다. x가 a일 때 보면 정의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y 맞죠? y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면 y는 gf 인버스 x로 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의대로 쓰게 되면 gf 인버스 a 들어가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을 생각해 볼 텐데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환을 그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얘랑 같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밑에다 빨간색으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필충으로 f 인버스 x가 왜냐면 f 인버스가 연속이라 했으니까요. f 인버스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x가 a로 가는 것 대신에 f 인버스 x가 f 인버스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바꾸고 얘 조작을 해줄 건데 분모 각각의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를요. 근데 얘는 필히 0은 아니죠. 왜냐면 f 인버스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죠. 혹은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개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지금 0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인정하시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f 인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이제 오냐면 지금 x-a도 어떻게 변형했냐면 쌤이 x 자체는 f 인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f 인버스 f 즉 f 합성 f 인버스 x나 똑같죠.
그럼 A도 역시나 F 합성 F 인버스 A랑 똑같죠. 그래서 구조를 좀 맞춰준 것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얘가 얘랑 같은 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나눠줬고 그럼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 형태죠. 그렇게 돼도 그냥 구조적으로 맞춰봤습니다. 이 증명 제가 해봤는데 좀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제 맞춰지는 것이고 F 인버스 X가 F 인버스 A로 갈 때 G가 겉에 있는 함수잖아요. 근데 G는 F 인버스 A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F 인버스 A는 우리 T지 않습니까? T제로 실제로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G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라는 녀석은 미분 가능하니까 F 인버스 A에서의 미분 개수가 위에 있는 분자정이에요. 각각이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F 인버스 A, F 인버스 A에서의 F 프라임에 대한 정의 맞죠? 형태를 한번 볼까요? 평균 변화로서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크게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G 프라임 F 인버스 A라는 소리고, 그죠? 얘도 F 프라임 F 인버스 A라는 소리 맞죠? 되시겠죠? 그럼 얘는 결국은 F 인버스 A라는 것은 T0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정의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G 프라임 T0, F 프라임 T0가 되니까 증명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그 서로 딱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F 인버스가 이제 역함수가 이 상황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F 인버스 A는 T0 이렇게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A가 이제 걸린다는 것은 그 A 값을 갖도록 하는 T0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X를 A로 갖게끔 하는 T를 찾아서 미분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기변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를 간단하게 멈춰두고 하시고 교과서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한번 마치도록 해보죠. 이론은 조금 어렵게 합니다. 교과서를 또 보면서 조금 쉽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교과서 109페이지 매기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각각이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f't가 0이 아닐 때 매기변수로 나타내는 도함수를 구해보자. t의 증분 델타 t, x의 증분 델타 x, y의 증분 델타 y라고 하게 되면 x가 미분 가능, f't가 0이 아닐 때 역함수가 존재하며 역함수는 연속이 이미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뭐예요? 연속 역정리죠. 그죠? 그래서 적어두시고 아까 우리가 가로 2번에서 했던 거예요. 뭐 알려져 있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정리는 아니라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잠깐 우리 뭐죠? 주석을 좀 달아보면 이 이유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보면 되죠. 델타 t는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델타 t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합성함수에서 정의를 했다시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 인버스, 그죠? t에 대한 형태니까 x 플러스 델타 x 역함수가 존재하니까요. 마이너스 f 인버스 x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죠? 근데 f 인버스가 연속 역정리하면 연속이 되니까 리미트가 이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x는 0으로 보내버리니까 결국 얘는 f 인버스 x 빼기 f 인버스 x 대수 정리해서 얘는 0으로 가니까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는 역시나 0으로 갑니다. 네. 우리 뭐 증명 과정에서는 여기서 보였죠, 그죠? 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냥 뭐 델타 안 쓰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때 뭐 어쨌든 요 내용은 또 되게 재밌어가지고 f't가 0이 아니기 때문에 dy, dx는 이 정이고요, 그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요 보라색 깔 여기다 이제 넣어준 거죠. x가 0으로 갈 때 델타 t가 0으로 간다로 바꿔주고 tt로 델타 t를 나눠줬죠. 델타 t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수렴을 하니까, 왜냐면 y하고 x는 각각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리미트를 쪼개줄 수 있고, 그럼 얘는 결국 또 다시 dy dt의 정의고 얘는 dx dt의 정의니까 얘는 g 프라임 t고 f 프라임 t다 해서 증명을 이렇게 완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델타를 써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가 ft, y가 gt고 전부 다 각각입니다. 각각 t에 대해서 미분 가능.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녀석이 f't가 0이 아니게 되면, 즉 dy dx는 t로 이렇게 마치 교량 역할하듯이 번분수체하듯이 보고 그냥 계산하듯이 한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g't고 얘는 f't다 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고, 매개변수는 암기 자체가 이제 쉽습니다. 그죠? dt 주면 되니까. 그래서 예제 2번은 사실은 아까 제가 여기서 풀어드렸던 겁니다. 어디 갔죠? 여기서 풀어드렸던 거예요. 코탄젠트 t가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2번 풀어드렸습니다. 문제 2번 각자 풀어보시고 꼭 답이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는 수학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소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소거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라 했습니다. 매개변수 미분법 사용해서 구할 수 있고, 똑같이 답이 나온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경우에는 t를 이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t는 이렇게 두면, 그리고 x 마이너스 1 나누기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t를 이제 원래 yt 있는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의 t니까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금 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4분의 1 빼주고 x 마이너스 1에 뭐 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합성합성 미분법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니까 y 프라임, 즉 dy dx를 구해볼까요? 얘는 상수 있고 2에 품은 채로 미분하고, 속미분해도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1 품은 채로 미분, 미분하니까 사라지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고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매개변수로 쓰게 되면 일단은 x 프라임 t는 지금 2니까 0은 아니죠.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 조건 만족했어요. 얘도 미가고 얘도 미가는 뭐 다항함수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 쓸 수 있으니까 일단 dy dx는 우리 간편식으로 기억을 하시기를, dy dt dx dt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dy dt는 미분합니다. t-3 dx dt는 아까 2라고 했죠.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t-2분의 3인데 아까 t를 여기서 취환했었죠. 그래서 다시 x로 한번 돌려볼까요? 2분의 x-1 마이너스 2분의 3. x로 정리될 때는 x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죠? 답이 똑같이 나온다.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매개변수가 왜 필요한지를 좀 아시겠죠? 이렇게 소거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매개변수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스스로 확인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멈춰두고 풀어보시고요. 아니면 쌤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변수 t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했죠.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함수라고 한다. 또 매개 변수 쓰시면 됩니다. t에 대해서 미분간하고 f't가 0이 아니게 되면 dx dt고 얘는 g't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 했던 거 복습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자, dy dx 구해봐라 했죠. 그러면 dy dx 속을 물론 해도 되지만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써보면 x'은 일단 3이라서 0은 아니고 둘 다 미분 가능하니까 dy dx는 y 프라임 여기서는 t에 대한 것이죠. x 프라임 t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y 프라임 t는 12t, x 프라임 t는 3이니까 4t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t를 다시 이제 변형시켜서 x에 대한 형태로 쓰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생각을 넓히는 수학에서 본 것처럼요. 그래서 x 플러스 1 나누기 3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관계없고 또 가봅시다. 똑같이 푸네요. dy dx는 바로 이제 할게요. 미분해도 0 아닙니다. 이제 미분하게 되면 3에 2에 3t 바로 그냥 합성 미분 바로 했어요. 예, 그 다음 x는 2에 t 플러스 1 되겠죠. 얘도 뭐 이 상태를 x로 뭐 2를 나눠주고 해가지고 ln 붙여가지고 t로 정리해서 붙여서 x에 대한 형태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지수법칙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3에 2에 3t, t 빠지니까 2t 플러스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xy x 프라임 취하게 되면 코사인 t x 프라임 할게요.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죠.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는 뭐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t가 4분의 파이인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그 점에서는 x 프라임 t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서는 반드시 0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뭐 증가 혹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구간 때에 따라서 우리 원하는 대로 만들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dy dx를 구하려 했으니까 바로 뭐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sin t 그 다음에 x 여기 있죠? 코사인 t 플러스 sin t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막 지워버리고 t가 4분의 파일 때니까 t가 4분의 파일 때 살펴볼까요? 바로.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였죠. 특수각이. 그 다음에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만 되겠네요. 루트 2 루트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문제 푸는 건. 문제 푸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기면서 나타나는 곡선이 있을 때 t가 1일 때 대응하는 곡선의 접선의 길이가 2분의 1일 때 그럼 결국 또 dy dx를 구하라는 소리고 근데 t가 1일 때를 찾아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dy 취해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a 그 다음에 dx 취해주면 3t 제곱 플러스 1 인데 t가 1일 때다. 집어넣어 주시면 1집어넣으면 4고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 얘가 접선의 길이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4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4 곱해지니까 2다. 따라서 a는 무엇이다? 8이다. 아주 클리어하게 처리됩니다. 자, 5번은 우리가 또 항상 조금 생각하는 문제인데 세타가 알파일 때 대응하는 곡선 위에 접선이 직선예와 수직이다. 곱하기가 0이다 이 말이죠.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우리 고1 때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dy dx를 구해보죠. dy dx 이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 근데 세타가 알파일 때를 살펴봅시다. 그럼 y에 대한 세타 y 프라임 t 세타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미분했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타를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마는 플러스 되고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다, 그죠?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이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탄젠트 알파랑 마이너스 3 곱이 뭐가 돼야 되냐면 수직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네요. 근데 지금 코시컨트 제곱을 물어봤죠. 코시컨트 오랜만에 정의 떠올려주시면 사인 제곱 알파 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럼 사인을 알아야 되니까 탄젠트가 있을 때 사인을 아는 방법은 우리 그림이 제일 편하다, 그죠? 그림 수직 잡고 3, 1 피타고라스 루트 10. 그러면 사인은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1. 뭐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형태인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결국은 10분의 1 제곱하게 되면 분의 1이 되니까 10. 답은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죠? 자, 6번. 고단체 지진 고립된 마을 날아가는 상황에서 삥 떠지 윙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x는 이렇게 50t, y는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의 t 값, 뭐 시간으로 보게 되면 시간 개념으로 보면 t 값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y가 0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찾아보자는 거죠. 5t 넘겨주고 245를 소인수분해 주시면 5, 4, 20, 5, 9, 45, 7, 7, 49니까 5, 이거 이제 5t 제곱인데 5를 나눠주면 t가 7이다, 그죠? 그래서 t가 7초일 때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dy dx의 t가 뭐일 때? 7대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네요. 그럼 dy를 일단 먼저 처리해주면 y 프라임 t랑 똑같죠? 매개변수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10t가 되는 것이고 x 미분하게 되면 50이 되고 0은 아니었네요, 그죠? t가 7일 때다. 뭐 문제만 좀 어렵게 보이죠, 그죠? 마이너스 70 나누기 5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7이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값 dy dx, 그러니까 이게 뭐 순간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매개변수를 다뤘고요. 매개변수 오늘 했던 내용은 뭐 수술하기 하기의 이 부분 혹은 파란색 박스의 이 부분만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증명은 뭐 필요하다면 조금씩 그 심한 내용 하실 때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뭐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델타 표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 딱 맞췄네요. 다음 시간에 음함수와 역함수 미분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함수, 역함수 미분법.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